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맡은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할 텐데요. 저는 주식회사 홈디의 에코텍스 제품의 판매를 맡고 있는 대표이고 주식회사 어반스페이스의 대표입니다. 그 전에는 3D1이랑 3D라이트에서 이제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제 프라이머라는 투자회사에 이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금융권 창업재단 디캠프의 디데이 우승팀이고 마포 프론트원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창업센터의 또 디자인 자문을 맡았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로 KBS 아침이 좋다에 출연했었고 SBS 하우스 디자인 전문가로 출연했었고 한국경제TV에 디자인 전문가로 출연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강사 표창을 받고 3D 프린팅 교재를 집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강의 이력인데요. 이제 먼저 저는 창업학과 브랜딩, 마케팅학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문화재단, 한국경제아카데미, 다나와닷컴에서 이제 창업학과 브랜딩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소상공인 능력개발, 아스피린 창업센터, 하이서울 창업센터, 그다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브랜딩, 마케팅 관련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국민대, 중앙대, 세종대, 서울여자대학교, 상명대 등 18개 대학에서 이제 창업학과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대표적인 공간 브랜딩 프로젝트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공간은 이제 창업센터 공간이고, 마포 프론트원이나 디캠프 공간이 가장 크게 제가 참여해서 창업센터를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충남에 있는 천안 미디어랩, 경남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에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단국대학교 융합창업센터, 물레동 메이커스페이스, 인천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가 제가 했던 대표적인 창업센터 공간이고요. 이제 기업은 KTNG, 이녹스, 한국성장금융, 알턴스포츠, 인랩스코리아 같은 회사들의 이제 공간을 브랜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상업 공간은 위쿡이라는 공유 주방, 그러니까 이제 여러 소상공인 분들이 모여서 공유 주방 하는 공간들을 진행했었고요. 영희면에 있는 카페, 그 다음에 더 몰트하우스, 투다츠, 교토 이자카야, 라디오 살롱, 템플스트리 같은 공간들의 이제 공간 브랜딩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반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이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실내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가 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공간을 브랜딩하고 인테리어하고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이는 사례는 H.O.T. 토니안 씨의 집이었던 이제 토니하우스입니다. 이 공간은 토니안 씨와 김재덕 씨가 같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간 연출을 하고 했던 공간인데요. 조금은 특이하게 이제 두 사람들의 로망이 거실에서 술 한잔 하는 게 편안하게 술 한잔 하는 게 로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거실 공간을 홈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술안주를 편안하게 편의점에서 안주를 사 먹는 공간에 기획을 해서 이제 그 부엌을 편의점 공간으로 만들었던 디자인 공간입니다. 이제 마포 프론트원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에 개관한 공간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창업 공간입니다. 원래는 디캠프라는 공간이 가장 크고 이제 규모가 컸었는데 이제 마포 프론트원이 생겨나면서 이제 지금은 뭐 가장 큰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는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 뭐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대한 제가 자문을 맡아서 공간 컨설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쿡 딜리버리 신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음식을 하는 푸드메이커들이 이제 어떤 창업 공간을 좀 창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오픈되어 있는 주방들을 한데 모아놓은 플랫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월세를 내고 임대를 받아서 그 공간에서 요리를 해보고 배달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그 공간 자체가 전부 다 다른 창업주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계셔서 배달 사업만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저희가 맡아서 이제 인테리어 했던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캠프 공간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청년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 어디서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던 곳이고요. 저가 여기서 이제 디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년 이제 100개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 중에 1위가 선정이 되면 공간에 입주하고 투자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팀이 우승을 해서 이 공간을 디자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이제 중장년 기술 창업자들을 위한 울산에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이고요.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공간보다는 이제 창업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독특한 공간을 연출해달라고 했던 창업센터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장년이라 그래서 좀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좀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연출 공간입니다. 이번에 보이시는 건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이고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공간이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들이 모여서 같이 인테리어된 공간에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던 공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례들은 이제 창업센터, 그러니까 창업에 관련된 공간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갔고 이번부터 보여드리는 공간은 이제 상업 공간,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짚어서 넘어갈 건데요. 이 공간은 몰트하우스라는 곳이고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동탄점입니다. 잠실점도 있고 판교점도 있고 천안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지점 중에서 저희 동탄점 지점에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 몰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런치, 그러니까 조금은 단계가 높은 레스토랑인데 일반 음식점보다는 조금 단계 높은 대신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조금 다운된 공간에 연출된 공간이라서 공간 자체는 고급스러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많이 했고 이제 사운드가 좀 좋게 들릴 수 있는 시스템 인테리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벽면에 토지, 그러니까 지층을 표현하는 벽면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은 특별한 공간을 연출했고 바닥 타일도 고급스럽게 연출했고 거기 나와 있는 공간에는 우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한 이제 공간이라서 고급 바에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음식을 즐기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포토존이 각각에 존재하고 있고 이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재료들, 매트리얼들을 사용해서 이 공간에는 우드, 지층,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흙이죠, 흙, 그리고 이제 커튼, 타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재질들을 사용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토 이자카야는 이제 오사카에 내가 온 느낌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연출했던 공간이고요. 이제 오사카의 상징물인 글리코상을 입구에 넣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글리코상과 교토의 골목길, 폰토초 이런 컨셉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골목길을 지나면서 음식을 받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서 한 상가에, 그러니까 한 음식점에 주방이 5개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방 하나하나마다 다른 요리가 나오는 컨셉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오사카에 놀러 갔을 때 음식을 먹는다라는 공간의 컨셉 디자인을 잡은 교토 이자카야입니다. 이 공간은 라디오 살롱이라는 공간인데요. 이제 레트로한 느낌을 가장 많이 담았던 인테리어 사례이고 벽면도 레트로하게 가져가고 바닥도 이제 외감도 거기 사용되는 창문들도 전부 다 레트로 감성을 녹여 넣었고요. 나오고 있는 뭐 음식들도 다 경양식들 위주로 만들어진 식당이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의자들도 전부 다 레트로한 느낌으로 가져간 공간입니다. 라디오 살롱 같은 경우는 최저의 자본으로 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기존에는 폐차장, 뭐 이런 카센터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변모시켜서 레트로한 감성을 좀 가져간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투다츠라는 카페 공간인데요. 커피숍 공간. 이제 특별한 로스팅 기법이 있다. 여기 창업주분께서 특별한 로스트 기법이 있어서 최상의 커피를 자기는 공급하고 싶은데 그 최상의 커피와 어울리는 공간 연출을 원한다 라고 해서 유럽에 전시회에 갔을 때 내가 그림을 보러 갔을 때의 느낌을 가지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던 카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면 자체는 톤 다운 시켜서 아무런 무채색으로 가져갔고요. 아무런 뭐 색감의 표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이랑 커튼만으로 포인트를 준 공간이고요. 좀 독특한 거는 커피숍에 없는 바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바에 앉아서 커피 로스팅 하는 걸 직접 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든 인테리어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에서 주는 느낌은 카페에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전시회에 그림을 보러 왔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림을 보자 라는 느낌의 컨셉을 잡은 공간이어서 지금 보이시는 가구들이나 이런 공간감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내가 스탠드 바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저 커튼이 되어 있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좀 걸어 다니면서 커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 연출을 했습니다. 앞선에 제 소개를 진행했고 제가 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뒷부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공간을 설계하고 브랜딩을 만들고 그 공간을 실현시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보는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로 보는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페르소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페르소나는 고객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 고객일까에 대한 고민을 깊게 가져가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누가 당신의 고객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창업주님 어떤 분이 고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20대 여성이요, 20, 30대 여성이요, 뭐 아니면 30대 직장인 남성이요,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정하게 되면 그 한 명 한 명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대 여성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건 어렵지만 내 동생이 20대 여성이어서 내 동생 같은 사람 한 명을 만족시키겠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내 애인 같은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게 들어가는 페르소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20대 여성, 20대도 조금 더 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대 여성 중에 직장인인 건지 대학생인 건지, 직장인이라면 어떤 업계에 있는 직장인인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인 건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향은 어떤 건지 하면서 하나하나 그 고객을 깊게 들어가 보는 작업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소나 설정을 하고 그걸 깊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설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페르소나가 설정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얻고 어떤 체험을 여기서 느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간을 브랜딩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공간에 와서 이런 체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뭐 어떤 익사이팅 있는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왔는데 나오는 접시 세팅이나 뭐 거기에 올라가는 플레이팅, 뭐 음식들 접시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내 시야에 보이는 조형물, 액자, 커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상해 나가면서 공간을 브랜딩해야 저희는 성공적인 브랜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체험은 고객이 느끼는 감정에서 기인되는 건데요. 그 감정이 신선함일지, 설레임일지, 행복감일지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가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페르소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어떤 공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또 누구를 위해서 이 공간을 연출했을지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들에 있는 공간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부과입니다. 일반적인 피부과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의 이제 피부과 인테리어인데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20대 혹은 뭐 30대 분들도 계시고 뭐 4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2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오셔서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받는 공간 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맞는 색감, 조명, 가구들을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공간이고 지금 첫 번째 사진은 프론트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진의 아래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진료실 문이거든요. 이 진료실 문조차 색감을 다르게 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는 거부감도 느끼지 않게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색감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에 왔던 그 피부과의 피부 치료를 받으러 온 분들의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르겠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무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뻐지는 공간이다 라는 느낌과 경험을 주기 위한 공간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손을 씻고 얼굴을 좀 세안하고 이제 피부를 좀 정돈하고 화장도 좀 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뻐 보여야 되는 공간이어서 이제 조명도 많이 썼고요.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테라조 타일도 좀 썼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나무 느낌의 있는 벽지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에 있는 타일도 썼고요. 그러니까 매터리얼들을 다 다양하게 쓰면서 이 공간에서 내가 예뻐지고 화장을 했으면 셀카 한 장 찍고 싶은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이시는 공간도 이제 프론트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데 상담을 대기하는 공간이잖아요. 뭐 병원에 한 번쯤 가보셔서 알겠지만 병원에 대기하는 공간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은 두려움, 내가 좀 병원에 왔다라는 딱딱함일 텐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잡지도 한 권 볼 수 있고 핸드폰도 좀 볼 수 있고 내 피부를 좀 정돈도 할 수 있고 예쁘게 사진도 좀 찍어볼 수 있는 공간 연출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색감들도 좀 핑크핑크한 색깔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들도 사용하지 않는 사선 형태의 패턴을 줘서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그 공간을 브랜딩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고 그 공간을 연출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으로 좀 보여지시나요? 조금 고급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천장에 조명도 많이 사용하고 바닥도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고 쉬는 공간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공간은 그 프리미엄 세차장입니다.
이제 고급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차를 하는 공간인데요. 일반 세차장에 갔을 때는 조명만 좀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명을 쏘는 이유는 차가 더 잘 보여서 어떤 지저분한 공간이 없게 세차를 잘하기 위함입니다. 또 바닥도 마찬가지로 투명해서 이제 비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차들이 들어오고 외제차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외제차 카센터나 뭐 정비소에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그 공간에서 주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외제차주로서 이 공간에 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인테리어 연출을 많이 했고요. 일반 조명을 좀 모양을 내서 이제 연출을 했던 공간이고, 지금 사용되어 있는 조명들도 최대한 골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공간의 이름 브랜딩 자체가 이제 골든 블랙이라는 공간이어서 골드와 블랙을 다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노란 조명이 아니라 골드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용된 철제들도 다 골드 랩핑을 해서 사용된 철제들이고, 중간중간 보이는 테두리들도 골드 느낌을 준 공간 연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느낌 공간을 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가 명확했기 때문에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고 세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감과 경험과 체험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연출이 가능했는데요. 마지막 보이는 공간에 보면은 잠깐의 휴식 공간인데요. 이 공간 자체는 사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를 한 공간입니다. 이제 저 벽면은 단순히 페인트였고 바닥은 그냥 그대로 살렸고요. 이제 카페트 하나 깔았고 저쪽 벽면에는 도장, 보라색 도장을 했을 뿐이고, 이제 왼쪽에는 골드 커튼을 달았을 뿐인데 단순히 비용은 절감했지만 고객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좀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보는 공간 브랜딩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요리 잘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경력이 있다 라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간의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에 요리를 하게 됐고 이런 요리가 주었으면 좋겠고, 그거 이어지는 것들이 가치관인데요. 내 공간에서는 이런 분들이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치 있는 상태로 발전시키는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가치 있는 상태로 발전시켜져야 됩니다. 이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정도까지 가야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조금은 어수선해지고 그 가치가 표현되지 않고 투머치한 공간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공간들이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전달되지 않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나열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는 그런 나열을 가치 있는 상태로 발전시켜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또 공간 브랜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가치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돈을 지불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페르소나, 여러분들이 설정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왜 돈을 지불하죠? 내가 원하는 경험과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을 제공을 해야, 어떤 경험이죠? 그 페르소나가 원하는 경험과 체험을 제공을 해야 그 스토리텔링이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단순 나열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내가 원하는 고객, 내가 설정한 페르소나가 원하는 경험과 체험을 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브랜딩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투다츠라는 카페에서 여기에 이 창업주분의 이제 스토리텔링은 고급스러운 커피를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로스팅을 내가 기법이 있고 그 로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타겟해서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경험이 오직 커피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커피 맛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떤 공간을 연출하고 어떤 공간을 브랜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을 보면 기존에 보셨던 커피숍들하고는 공간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떤 공간이 다르냐면 여백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테이블을 많이 넣어야 이제 테이블 수가 많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요식업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테이블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카페 공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테이블을 없앴고요. 단 둘이 앉는 테이블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혼자 앉는 테이블은 있지만 단둘이 앉는 테이블이 최소화되어 있고 단체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공간이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시회에 갔을 때 아는 사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전시회에 가고 부딪히고 기다리고 하는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벽면 같은 경우는 색감 자체가 없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이 색감을 최대한 톤 다운을 했고 아예 하얀색조차도 아니고 회색을 해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공감감을 좀 준 다음에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커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감정과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로스팅하는 과정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이제 앉아서 커피를 하시는 창업주분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스탠드 공간인데 스탠드 바 공간인데 의자를 놔서 편안하게 앉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주분이 얘기하고 싶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고객에게 이야기 들려줄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주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녹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레트로한 감성을 살린 라디오 살롱이라는 공간인데요. 여기 계신 분은 레트로를 너무 좋아하는 창업주분이셨어요. 난 레트로를 좋아하고 레트로한 것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뭐 컵이라던가 이런 가구라던가 턴테이블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으는 걸 좋아했고 그런 공간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고 이 공간에 판매하는 음식도 이제 경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연출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조명들, 뭐 저기 보이는 유리 칸막이들 전부 다 레트로한 거고 냉장고조차도 옛날 냉장고를 갖다 놨어요. 일부러 중고 냉장고 사다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의자들도 전부 다 레트로한 것들을 구매했었고 보이시는 간판도 옛날에 보이는 그 옛날식 간판으로 공간을 연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옛날 느낌, 레트로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창업주분의 스토리가 하나의 가치 있게 된 건데 그 경험과 체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고급 프리미엄 레스토랑이라고 했던 아까 몰트하우스라는 공간인데요. 이 몰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급 다이닝 바이기 때문에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좀 격식 있게 옷도 좀 차려입고 오고 편안하게 뭐
반바지에 맥주 한잔 먹으러 가도 되겠지만 모임을 한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좀 좋은 공간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주분도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시냐면 두 분이 자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내가 어떤 이런 맥주도 좋아하고 이런 펍에 갔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과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느꼈던 맥주 한 잔 마시고 요리 한번 먹는데 되게 비싸고 막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조금은 중저가 레스토랑과 중저가 펍에 가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스토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 설정을 본인 스스로로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나 공간은 고급스럽게 올라갔지만 거기서 느끼는 맥주는 생맥주, 뭐 일반 다이닝에서 느낄 수 있는 맥주들, 그 다음에 세계 맥주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느끼는 고급스러움과 뭐 먹는 음식들은 편안하게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피자, 뭐 파스타 이런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잘 녹이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시대입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나 느끼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제 주체, 고객이 되는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원하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를 이제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하고 필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가서 와 맛있다 해서 내가 단순히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맛있다는 감정이 들어온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를 이제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화라고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가면 밥 뜨기 전에,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밥을 뜨면 이제 혼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밥 플레이팅 되어 있는 것들을 찍고 나서야 먹어야 되는 이게 뭐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올라온 사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온 사람, 그 글을 올린, 그 사진을 올린 컨텐츠의 주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봤으니 이거 맛있겠다 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저기 가서 이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사람이 너무 행복했어. 내가 오늘 하루 뜻깊었어. 오늘 나에게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라는 거를 올리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설레이고 특별한 하루라는 거를 느끼고 싶어서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체험을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페르소나, 이제 스토리텔링, 인플루언서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이야기를 나열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고객을 중심으로 그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체험을 중심으로 그 체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간을 브랜딩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앞서 말해드렸던 투다츠라는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저 조명 아래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죠? 좀 고급스러운 곳에 와서 고급스러운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거야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포토존의 중요한 공간이고 투다츠라고 인스타그램에 쳐보시면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원하고 주고 싶었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언서의 시대에서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그거를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유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간을 브랜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뭐 치킨집을 해. 그럼 치킨 사진을 놨습니다. 내가 커피숍을 해. 그럼 커피 사진을 놓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공간에 와서 느끼는 감정을 중점으로
그 포토존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을 브랜딩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달라진 건데요. 나 인플루언서의 시대인 거 다 알아 라고 지금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내가 요식업을 할 때 그 인플루언서의 감정을 알고 공간을 브랜딩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중점을 맞추고 공간을 브랜딩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셔야 이제 공간 브랜딩이 조금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그 공간에 왔던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트로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경양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들은 내가 경양식당에 왔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양식당에 왔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는 제가 사진을 안 담기는 했는데 그거 뭐죠? 이렇게 드드드득 하고 내리는 철문이죠. 이 벽면은 원래 그 철문을 내려오는 그 도어죠. 도어. 철문 도어. 철문 도어를 잠겨서 밑에 자물쇠를 잠그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경양식에 왔고 경양식 레토라한 곳에 왔으니까 그런 느낌과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고 지금 라디오 살롱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시면 전부 다 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오실 때 조금 레트로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내 평상 보고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옛날 복장으로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뒀기 때문에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양식 돈가스 음식점에 맞춘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맞춰서 공간을 브랜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루언서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는 공간이 됐고 이제 성공하는 공간이 된 건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공간이 또 몰트하우스의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곳에서 내가 밥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그 우드 공간으로 가득 이렇게 삼면을 둘러놨죠. 그리고 가죽 소파, 가죽을 사용한 패브릭 소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조명,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천정까지 전부 다 내가 여기 왔을 때, 와, 너 저기 어디야? 너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서 밥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촛대죠. 촛농이 다 녹아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지금 담기진 않았지만 왼쪽 편에는 큰 거울이 있고요. 그 거울에다 대놓고 사진을 찍으면 내 뒤에 촛농이 녹아들이는 촛대가 보일 거고 그 벽지, 저 고급 수입 벽지를 다 둘러놨기 때문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타일을 좀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10,000원짜리 맥주를 먹으러 간 거예요. 한 잔에 8,000원, 10,000원짜리 맥주를 먹으러 간 건데 여기 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나 지금 고급스러운 곳에 왔어. 나 지금 되게 세련된 공간에 왔어. 너 맥주 먹으러 동네 치킨집 가니? 나는 이곳에 와서 고급스럽게 맥주 한 잔 먹고 가. 나는 모임을 여기서 해.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료의 공간을 사용했고 조명도 조금 독특한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이제 공간의 경험과 체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특별한 것은 이제 사실 조금은 가격이 나가는 패브릭 커튼과 정면에 보이시는 지층인데요. 토르 벽면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상업 공간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인테리어인데 이제 사실 맥주와의 본고장은 미국이잖아요. 뭐 독일도 있고 뭐 유럽이겠지만 내가 미국에 와서 맥주 한 잔 먹었을 때 어떤 걸 느끼면 좋을까 했을 때 사실 미국에 있는 대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 저런 지층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벽면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딱 쳐다봤을 때 우와 이거 뭐지? 라는 감정 그러니까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저기 오는 고객들 전부 다 저게 어떤 거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지만 그냥 봤을 때 웅장하거든요. 벽면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직접 해야 되는 수작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저 공간 자체도 하나의 굉장한 포토존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공간 브랜딩 공식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성공하는 공간 브랜딩의 공식이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이 페르소나 설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내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만족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설정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생각, 가치관을 스토리하고 나열하는 건데 단순 나열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한다는 건 앞서 말했던 페르소나가 돈을 지불하는 거겠죠. 돈을 지불하려면 경험과 체험을 줘야 됩니다. 그 경험과 체험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체험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 경험과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복할지, 설레일지, 즐거울지, 뭐 조금은 색다를지, 이벤트가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감정, 경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합쳐졌을 때 성공하는 브랜딩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 원포인 레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강의를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은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제 사례, 제가 공간을 브랜딩하고 이제 프로젝트 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 공간을 브랜딩할 때, 그러니까 브랜딩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내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꾸밀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파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경험은 뭘까? 체험은 뭘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레시피, 내가 해왔던 경험들, 경력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혹은 내가 이 요식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페르소나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나한테 돈을 지불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넣었고요. 저희도 이제 공간 브랜딩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예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출을 노력했다면 이제는 공유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출을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명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단순히 남이 했던 부분을 따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좀 색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예뻐 보이고 맛있는 걸 마실 때 더 맛있게 보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플레이팅 했을 때도 그 음식에 때려주는 조명이 사진이 잘 나오는 위주로 많이 공간을 브랜딩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키워드들을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고객을 설정하고 내 이야기를 담고 인플루언서 시대라는 거를 인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알찬 공간이 될 거고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준비하시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꼭 좋은 공간을 브랜딩해서 단순히 맛있는 식당이 아니라 한 번 더 가고 싶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게의 인테리어가 돼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지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